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킹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창업 인수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양도 양수 계약할 때 양수인이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특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수 시 임대차 계약이 현 상태의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의 동결 조건으로 한다.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 해제 특약을 넣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계약 시에 매월 임대료가 300만 원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임차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임차료를 30만 원 더 인상했다. 330만 원으로 임대료가 이제 변경되게 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특약사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가 맞습니다만, 이 매물을 위치나 뭐 입지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 모두 맞아서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임대료 올라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 임차인한테 이 인상된 분만큼의 1년치를 권리금에서 제해 주거나 그 비용을 받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의 양수는 주의해야 되는 사항. 첫 번째,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의 동결 조건으로 한다. 그 부분 꼭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잔금 전에 소방 점검 후 수정 또는 보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양도인, 양도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합니다.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발급이 안 될 시에는 반드시 계약 해지 특약을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소방 점검 시에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나 화재 감지기, 소화기 대수, 날짜, 피난 안내도, 비상구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완강기 등 미흡으로 다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특약에 넣었던 부분이 안 돼서 해지한다는 게 아니라 안전시설 완비증, 그러니까 소방 완비증이 나오지 않을 때 계약에 대한 해지 특약을 넣는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일부 소방관에서 이제 보다가 어떤 소화기에 대한 날짜가 유효기간 지나버리면 이 비치를 다시 하라,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날짜를 정해서 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양도인이 새로운 소화기로 이제 변경을 해주는 그런 책임을 져라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 양수인 주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잔금 이후에 누수 하자에 대한 부분,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법적 소송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체로 잔금 후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얘기합니다만, 지금 현재를 보면 거의 한 달 정도를 잡는 것 같아요. 뭐 장마철에는 뭐 보름 정도 잡아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대체로 한 달은, 적어도 한 달은 꼭 특약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이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는 누수 확인하는 방법 중에는요, 전체 방은 다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입실자가 있기 때문에. 빈방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동시에 전체 물을 다 틀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누수에 대한 부분은 배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틀어도 뭐 한 2, 3만 원 정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틀어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바로바로 한 달 안에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누수와 방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 화장실이라면 화장실이 그 턱 있는 부분 조금 높거든요. 높은 부분에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턱 있는 사이, 화장실과 방 사이에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부분은 그건 방수 문제거든요. 그 화장실 자체가 이제 안에 뭐 110m로 되어 있다면 조금씩 물방울이 흘러서 그게 고이게 되면 옆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누수가 아니라 방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권리 양수 양도 계약에 대한 양수인 주의. 권리 계약 시 공실과 잔금 시 공실 개수 차이에 대한 특약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4월 1일인데 5월 1일 날 잔금 치르기 위해서 방이 하나도 비면 안 된다.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뭐 방이 뭐 한 달 사이에 뭐 3개, 4개 빠질 수도 있고 2개, 3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내가 잔금을 만약에 석 달 뒤에 해야 되는데 방이 하나도 안 빠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양도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특약 넣어 두시고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물론 잔금 시의 공실 개수 차이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운영 중인 방의 개수가 몇 개냐.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36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이제 계약하고 보니까 두 개 실은 창고로 쓰고 있고 하나 실은 뭐 사무실을 포함해서 얘기했고 그렇다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방은 36개가 아니라 33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중인 방 개수에 대한 파악과 특약도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소방 완비증 체크를 해서 이제 실제 허가받은 방,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방, 실제 방 개수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그건 이제 완비증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몇 가지만 보면, 이 방에 실제 방이 허가받은 개수는 충분히 넘겠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공실 잔금수의 계약과 실제 방, 그 부분까지는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시원 창업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